가지고 오늘은 좀 괜찮아. 오 자기 산다. 오 많이 먹는다. 자기 올려봐봐. 오랜만에 자기 재밌다. 동굴 바닥이 되겠지. 안다. 올리라. 으흐. 먹으라 이제. 와, 이제 와 좀 올릴까? 큰데? 올려. 올리고 있지. 와 크다. 와, 이거 좀 큰 거 같아. 오랜만에 털돌이 재밌다. 어쨌든 나는 한 2마리. 오 자기 진짜 클 것 같다. 큰 거 2마리 같다. 네. 오, 내 예상이 오. 딱 맞지. 2마리. 사이즈 봐. 오 좋다. 사이즈 좋다. 잘나? 보여드려. 오 사이즈 좋다. 네, 어떻게 내 거, 특정 이쁘다. 뭐 지역을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 나이스. 이야 태연이 낚싯대 장난 아니죠. 와 내 낚싯대. 자연님 와 자연 낚싯대 많이 먹습니다. 얘도 사이즈 좀 괜찮은데. 잘했어. 좀 큰 것 같다 그것도. 살짝 올리고. 오 이거 올려야겠다. 줄 탔나? 올려보자. 이거 올려. 우와, 무거워. 우와. 조심해라. 좀 저기 크다. 큰거 같은데. 어떡하냐? 빠졌나? 일로 당기래. 내가 바로 때려줄게. 우와. 이야. 오 시야 좋다. 절로 낚싯대 절로. 응. 잘? 와, 내 줄 다 탄 것 같은데. 와. 잡고 있으란다. 잡고 있을게요. 빨리 어디서? 얘가 볼락. 얘가 열기라고 부르는 정확한 이름은 아마 북볼락이라고도 하나? 네. 보이시죠? 얘가 볼락, 얘가 열기. 이렇게 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혜연아 낚시가 이제 식습니다. 자, 오늘은 열기볼락 낚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낚시 장비라든지 채비라든지 낚시하는 방법까지 제가 이 영상만 보시게 되면 직접 낚시하실 때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낚시가 이루어지고 어떤 채비를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열기볼락 외줄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드 채비라고 하는 바늘 보통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달린 요 여러가지 바늘을 바닥에 내려가지고 천천히 이제 바닥에서 조금 띄워서 수심 깊은 곳에 있는 열기와 볼락을 여러 마리를 줄을 태워 가지고 한 번에 잡아 올리는 그런 낚시이고요. 일단 열기볼락 낚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낚시할 때, 낚싯대는 우리가 인터라인대라고 하는 이런 가이드가 없는, 요런 낚싯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3.1m고요, 길이가. 보통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2.5m에서 3.5m 전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요런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카드 채비들의 이 총 길이가 보통 3m에서 한 3.5m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이제 바늘을 쫙 펼쳤을 때 내가 요 낚싯대 끝에서 이 뽕돌까지 잡게 되면 내 낚싯대가 그 길이와 비슷해야지만이 낚시하실 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채비에 맞는 낚싯대 길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가이드가 있는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에 요 바늘들이 걸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바늘을 빼줘야 되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라인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다고 가이드 있는 데가 사용이 아예 안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텐션을 잘 이용하고 요 채비 자체의 걸림을 이제 조금 여유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이런 가이드대가 줄 내리면 훨씬 더 빠르고 또 가벼운 낚싯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 있는 데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요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님께서 사용하시는 시마노대이고요. 자연님을 요 인트라인대를 사용 안 하고 이 가이드대를 주는 이유는 이 낚싯대가 열기볼락 낚싯대 중에는 아주 가볍게 나와가지고 제가 굳이 이 대를 주는 겁니다. 자, 낚싯대는 이렇게 한
2.5에서 3.5m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뽕돌 같은 경우에 이 낚싯대에 보통은 50호에서 많게는 한 120호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낚싯대가 중간인 80호, 100호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요 재원을 보시고 그렇게 80호, 100호 정도의 뽕돌을 견딜 수 있다 하면 그 낚싯대를 사용하시면 가능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릴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합사가 보통은 4호 전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150에서 한 200m가 정도 감길 수 있는 릴이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릴은 15구 200, 그리고 시마노사로 치면 포스마스터 600, 이렇게 중소형 정도 릴을 사용하고요. 보통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시마노사의 300 같은 경우에는 합사가 감기는 양도 좀 작고 힘도 여러 마리 고기를 물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300은 조금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갈치 낚시 하실 때 요 3000번 정도 하는 요 릴은 힘은 좋고 합사도 많이 감기지만은 우리가 열기볼락 낚시를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거치만 해두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들고 계속적으로 고패질을 해주고 바닥을 읽으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포인트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갈치때 사용하던 이 3000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손목이나 몸에 무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내가 중소형 릴이 없고 이렇게 한 3000번이나 뭐 15구 뭐 다이와 같은 500번 요 릴밖에 없다면 굳이 또 구입하기는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우선은 가지고 계신 릴로 해보시고요. 내가 이 열기볼락 낚시를 조금 더 재밌어서 많이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릴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200번, 300번 정도 요 크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마노사 같은 경우에는 최하 600번 이상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0, 800, 1000 요렇게 사용하시면 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루 종일 낚시하시는데 가장 적합한 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사는 보통 4호 전후로 쓰신다 보시면 됩니다. 3호, 4호, 5호 요 정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포인트는 진해, 그리고 통영, 거제, 여수 요 정도권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낚시 열기 외줄 패턴에 어울리는 이런 장비들과 채비들이고요. 제가 포항 쪽에도 한번 가려고 알아보니까 포항 쪽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뽕돌을 기준으로 많이 잡는데 이제 뽕돌 자체를 포항 쪽도 80호가 기준으로 많이 잡더라고요. 진해, 통영, 여수도 보통 80호 아니면 100호 정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은 저 고흥이라든지 진도, 추자, 가거 이쪽으로 많이 이제 먼 쪽으로 가는 이제 열기 외줄 우럭 같은 경우에는 뽕돌을 120호를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120호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채비들도 조금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때는 이런 3000번 릴에 합사한 6호, 요 정도는 감아가셔야 되고요. 이런 열기, 이제 인트라인 낚싯대도, 100호에서 한 150호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낚싯대랑 릴이 준비되셨다면, 요런 카드 채비라고 하는 열기 볼락에 사용하는 보통 바늘이 5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 까지 있는 이런 카드 채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카드 채비 같은 경우에는 요 어피가 달려있는, 요즘은 간장에 이제 절여가지고 미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피 카드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볼락 같은 경우에는 어피 없는 카드 채비도 많이 사용합니다. 요런 카드 채비를 준비하실 때는 보통 10개 정도 채비를, 요런 카드를 10개 이상은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뽕돌도 보통 10개 이상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낚시 가실 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 뭐냐면 요런 칼은 있으셔야 돼요. 칼이 왜 있어야 되냐면 열기나 볼락을 잡다 보면 올라오는 애들을
보통 아가미 쪽에 요 칼을 이제 넣어가지고 피를 빼주면 훨씬 더 깔끔하고 나중에 회로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지참은 칼, 그리고 요런 고기를 물속에서 이렇게 잠깐 잡을 수 있는 요런 가위 같은 경우에도 꼭 있어야 되고요. 니퍼도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 니퍼도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바늘까지 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줄을 자꾸 떼다 보면 열기볼락 이런 목줄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1.5, 2호, 3호 밑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줄이 많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고기 바늘을 뺄 때 입속으로 해서 바늘만 잡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런 니퍼 정도도 꼭 준비해서 가셔야지 낚시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기볼락 낚시를 하실 때 쿨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제 혼자 가실 때 보통 25리터에서 30리터 정도의 쿨러를 가져가시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쿨러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미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베크릴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오징어, 청개비, 미꾸라지, 그리고 고등어, 요런 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특이하게 저 포항 쪽 그리고 울산 쪽 이쪽에서 영덕 이쪽에서 나가는 동해권 낚시는 미끼를 사용을 안 하신대요. 그쪽에서는 이런 어피 카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어피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미끼 없이 이 어피만으로 열기볼락을 잡는다고. 동해 쪽은 아예 미끼를 가져오지 말라 하시고요. 이 어피로 사용하시고, 진해, 통영, 거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밤에는 청개비, 낮에는 이제 뭐 오징어라든지 미꾸라지 이런 쪽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흥, 그다음에 진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꾸라지, 오징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미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해 가시면 되고, 보통 선사에서 전화하셔가지고 그 선사가 가는 포인트에 사용하는 뽕돌이라든지 카드 채비 그리고 미끼 이런 거는 예약하실 때 물어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 선사마다 낚싯대나 릴은 다 대여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만원, 2만원 받고 이 채비, 낚싯대 같은 경우나 전동릴은 대여를 해 주시니까 그렇게 대여를 하셔가지고 카드 채비나 이런 봉돌은 개인이 준비해서 이제 낚시를 처음 시작해 보실 수 있으니까 아마 접근은 조금 용이하실 겁니다. 우선 포인트에 도착하게 되면 선장님께서 부저로서 보통 신호를 주십니다. 삐 한번 하면 내리시고요. 삐삐 하면 올리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포인트에 도착해서 선장님이 삐 신호를 주셔서 다 같이 내리잖아요. 그때 다 같이 내릴 때 혹시 내가 준비가 조금 늦다든지 아니면 미끼를 막 끼우고 있는데 삐 소리가 나서 옆에 다른 분들은 다 동시에 내리셨어요. 근데 내가 한 5초, 10초 정도 늦었다면 바로 내리지 마시고 양옆에 분의 줄 라인이 혹시라도 내 쪽으로 쫙 같이 기운다든지 하면 그때는 내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배가 닻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 삐 부저 소리에 동시에 내렸을 때 같이 안 내리면 이 라인이 흘러버리면 내 발 밑에 내가 늦게 내리는 순간 양옆에 분하고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옆에 있는 분들이 부저 소리에 나도 같이 넣어주는 게 최고지만 혹시 내가 늦었다면 이 옆에 분들이 이 뽕돌이 바닥에 대이고 줄이 안정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리고 내려주시는 게 줄 걸림이 없으니까 요거는 낚시하실 때 한 번씩 눈치 빠르게 요걸 생각하시면 줄 걸림 없이 낚시하는 게 아마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뽕돌을 쭉 포인트에 내렸어요. 그러면 뽕돌에 따라서 바닥까지 보통 뭐 30m, 50m, 뭐 깊게는 70m까지 땅 찍으면 찍는 순간 집중하고 계시다 바로 한 두세 바퀴 정도는 이렇게 감아 주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보통 한 1m 정도는 띄워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내가 바닥에 딱 찍어가지고 딱 들고 포인트를 내가 따라서 배를 흘러가면서 이렇게 쫙 가다 보면 여러 개의 바늘을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입질이 막 들어오거든요. 자,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제 보통 한 바퀴 정도, 이렇게 한 바퀴 정도, 입질이 강하면 두 바퀴 정도 이렇게
입질하는 순간 살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팍팍 이렇게 감아버리면 옆에 같이 입질을 하려고 하는 열기볼락들이 놀래가지고 흩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챔질을 안 하더라도 열기볼락은 미끼를 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보통 입에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감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내 채비를 띄워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정도를 이렇게 딱 감아주면 뽕돌에 물고 얘들이 채비를 밑으로 내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채비를 띄워주기 때문에 이런 자기 집으로 가거나 밑에 여에 걸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한두 바퀴를 딱 띄워주고 다시 또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밑에 따라오던 이제 열기볼락들이 미끼가 도망간 줄 알고 또 다른 미끼에도 다다다다다 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한두 바퀴 띄워주고 입질이 막 들어오면 그때 천천히 또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이렇게 싹 감아주고 기다리게 되면 다시 또 입질이 딱 들어올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 마리가 물게 되면 전동리를 통해 가지고 올려서 한 번에 보통 뭐 3-4마리 많게는 5-6마리 아니면 바늘 있는 만큼 이렇게 줄을 태워서 포인트에서 잡는 그런 낚시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필연적으로 바닥 걸림은 없을 수가 없어요. 보통 몇 번씩은 생기거든요. 그날 한 번도 안 걸리면 진짜 최고 재수지만은 많이 걸림이 생길 겁니다. 그런 어초에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채비들이 걸렸을 경우에 요 탈출하는 것도 탈출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렇게 어초에 바늘 한두 개가 걸리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면 줄이 이렇게 걸렸다고 해서 내 낚싯대를 팡 이렇게 낚싯대를 들어가지고 바늘을 터트린다든지 탈출하려고 하면 이 낚싯대가 제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열기와 볼락 이 어종들이 원래 겁이 많아요. 호기심도 많지만 겁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어초에서 이 바늘 고기 물린 이 카드채비를 과도하게 이렇게 팡팡 해서 진동을 준다든지 털어버리면 이 열기볼락들이 막 먹이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겁을 먹고 다 밑으로 다 숨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다른 분들 고기도 다 도망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비가 걸렸을 경우에 이렇게 대를 들어가지고 터뜨리지 마시고요. 보통 이렇게 낚시를 하시다가 걸렸을 경우에 요 레바를 내려줘가지고 줄을 쫙 풀어줍니다. 줄을 이런 식으로 쫙 풀어주게 되면 요 합사줄이 가까이 오겠죠. 합사줄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잡고 내려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틀릴 수 있으면 지그시 당기면 탕 이렇게 당기보다 지그시 천천히 당기면 바늘 하나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바늘이 펴진다든지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잡고 천천히 당겨 주시면 좋은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장갑은 꼭 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포인트에 따라서 내가 조금 빨리 흘러갈 경우에 줄을 잡다 보면 이렇게 감아버리고 하다 보면 뒤로 흘려가지고 내 손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요런 라인 브레이크라고 요게 가지고 있으면 손도 안 다치고 요런 채비를 끊는다든지 탈출할 때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요거는 예전에 이제 갈치 자세로 샀는데 너무 작아가 안 서고 있다가 여기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합사줄이 있을 경우에 합사줄이 이렇게 있죠. 요걸 여기 이렇게 합사줄을 감는 겁니다. 감아서 요거를 쭉 요 밑에 걸려 있다면 이렇게 쭉 당기게 되면 이 동그란 부분에 이 합사가 텐션이 걸리면서 이렇게 당기면 바닥에서 아무래도 내가 손에 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터집니다. 그리고 했는데도 잘 안 터지면 이렇게 감아 나가면서 또 당기고 감아 나가면서 당기면 어느 정도 이제 텐션이 나중에 없어지게 되면 이제 뽕돌이 터진다든지 내 채비가 터져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라인 브레이크 요런 걸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좋고요. 시중에 판매하는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네. 저는 요렇게 생긴 것보다는 동그란 게 훨씬 더
합사가 덜 터지는 것 같고 감기도 편해가지고 요걸로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직접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데 합사 라인 브레이크 치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합사 브레이크 치시면 여러 종류가 나오니까 직접 하셔도 되고,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자작하셔도 됩니다. 요런 걸로서 내가 걸린 합사를 지그시 당겨가지고 터져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요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요렇게 릴에 걸림이 생기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요 릴로서 땡땡하게 감아요. 땡땡하게 감으면 내 낚싯대가 들고 있으면 이렇게 감다 보면 이렇게 바닥으로 쳐질 거거든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허리를 굽혔다가 이 줄을 잡고 쭉 일어나면 보통은 다 터집니다. 요런 식으로 터뜨리는 방법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줄을 감아가지고 초리대, 낚싯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낚싯대가 휘어지면서 부러지니까 낚싯대를 요렇게 세워가지고, 요렇게 세워서 감아가지고 쭉 잡아 뽑아 당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에 있는 열기와 볼락들을 놀래키지 않고 조용히 터뜨리는 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포인트에 따라서 내 채비가 포인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열기 볼락 입질이 딱 와요. 근데 입질이 따라 한번 딱 왔는데 그 뒤에 흘러가는데도 더 이상 입질이 없잖아요. 더 이상 입질이 없다고 해서 내 채비를 바닥 잃는다고 여기 고기가 한 두세 마리 물었는데 더 많이 줄 태울 거라고 줄을 풀어가지고 다시 또 쭉 내리는 거는 저는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열기볼락 같은 경우에는 입 주위가 엄청 약해요. 잡아서 보시면 입 주위에 이런 얇은 막으로 막 되어 있고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이 딱 걸려가지고 이 물고 있는데 내가 봉도를 다시 바닥 뛴다 내려버리면 입이 걸려있다가 내려가면서 이 입 주위가 바늘 구멍이 쭉 넓어져 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텐션 잡는 순간 풀르등 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인트에 가가지고 두루룩 입질을 했어요. 더 이상 입질이 없으면 차라리 쭉 올려가지고 고기를 떼고 다시 한번 내려서 바닥을 찍어주는 게 훨씬 더 고기 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왔을 때 다시 바닥에 내리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러 명이 낚시를 하다 보면 열기볼락 같은 경우에는 눈치 싸움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낚시를 하다 포인트에서 막 흘러가다 보면 앞이나 뒤로 포인트가 막 들어가는데 앞에서 막 두두두두두 막 채비가 막 걸려가지고 막 뽑는 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선장님 1m, 2m 들으라 했더라도 앞에 분들도 1m, 2m 들었는데 옆에서 막 걸리면 나도 빠르게 감아줘가지고 내 채비가 안 걸리도록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자, 입질 왔다 이런 식으로 선장님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입질이 와요. 그러면 선장님한테 안 알려주면 선장님이 올리라고 이제 신호를 주면 그 포인트에 빠르게 벗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입질이 오게 되면 입질하면 선장님이 그 포인트에 고기가 있구나 싶어서 입질 오는 그 포인트에 계속 머물러 줍니다. 배를 뒤로 당기든지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줄 태울 수도 있고 또 옆에 분들도 고기가 입질이 왔다 소리를 들으면서 고기가 있구나 해서 같이 여러 마리를 옆에 분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입질이 올 때 이렇게 외쳐주는 것도 좋은 팁이고요. 자, 요렇게 눈치도 빠르고 선장님 말씀을 또 잘 듣고 그 포인트에 맞게 내 채비를 운용하게 되면 아마 지금 시기에 열기볼락 같은 경우에 CR도 좋고 그리고 마리수도 아마 많이 잡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기 낚시 하실 때 외줄 같은 경우에는 물때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조류가 너무 빠를 때보다는 물이 죽는 물때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저도 낚시를 가봐도 조금 전으로, 그러니까 13, 14, 그리고 조금, 한물, 두물, 세물, 뭐 요 정도 물이 빠르지 않은 그런 물때에 훨씬 더 낚시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마리수 큰 이제
그 열기볼락을 잡을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때도 한번 잘 체크해가지고 낚시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낚시 장비나 낚시 채비, 이런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하거나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저희 해연어 낚시가자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요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특정 어느 브랜드 사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어떤 카드 채비가 좋은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자세하게 그 밴드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해연어 낚시가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1월달부터는 열기볼락 외줄 낚시부터 해가지고 돌돔 틀터리, 그리고 갈치, 요런, 그리고 대물 감성돔 카보 낚시, 요런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할 거니까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열기볼락 외줄 낚시 가셔가지고 스트레스 없이 쿨러 가득 많이 잡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